다솜 최면 상담 사례 시리즈 제10편 빙의 최면. 아버지만 보면 이유 없이 화나고 미워 죽겠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솜 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입니다. 9편에 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을 밝혀줬던 전생 최면 두 번째입니다. 약속한 날에 다시 찾아온 그녀는 그전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최면 첫날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봤는데도 이상하게 분노가 그 전처럼 심하게 올라오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왠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잡아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럴 기분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면 덕분인지 모처럼 잠도 푹 잘 수 있어서 그런지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져서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감지한 아버지가 자신의 눈치만 보는 바람에 아버지가 더 측은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뿌리가 더 남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다시 다솜을 찾아노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최면은 첫 번째 최면보다 더 빠르고 깊게 들어갔습니다. 최면이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와 연관된 전생 체험을 두 번이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담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의 작은 중학교인데 지금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에요. 한 40대 후반 정도의 약간 음흉한 느낌을 풍기는 남자 선생님입니다. 뭘 가르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 있어요. 그때 갑자기 눈에 불이 번쩍하더니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수업은 안 듣고, 어? 저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합니다.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술이나 따르면 잘하겠다. 정신 차려! 중학교 여학생에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술 팔고 웃음 팔고 살라는 말인가? 아무리 미워도 제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중학교 3년 내내 저희 담임이었습니다. 시골 학교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선생님이 싫고 화가 납니다. 3년 내내 애들 앞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성적인 농담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울분을 참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선생님이 더욱 밉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생님에게 분노를 느낄 때마다 지금의 아버지와 이미지가 겹칩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저에게 해가 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다른 전생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똑같은 전생인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살림이 단촐한 신혼방이 보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자고 웃으면서 다짐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애는 나오지 않고 엄청난 고통만 느껴집니다. 아, 드디어 애는 나왔는데 저는 출혈이 심해서인지 바로 죽습니다. 아,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그녀는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잠시 진정한 후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기는 딸인데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그 아기가 현생의 엄마예요. 지금의 엄마. 내가 왜 엄마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했으므로 저는 그녀를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게 한 후 염려가 되어 전생 체험을 계속할지 말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생 탐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머니예요. 한 80 정도 된 할머니인데 아들은 하나 뒀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하고는 멀지 않은 곳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의 아버지고 며느리는 지금의 엄마네요. 아들은 원래 착해서 욕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겨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제가 며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안 하던 언행을 보이면서 저로부터 집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속을 훤히 다 꿰뚫고 있습니다. 집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아들을 더 망칠 것 같고 저에게도 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허름한 집에 전세로 들어서 살다가 쓸쓸히 죽습니다. 외롭고 적막한 삶이었어요. 이렇게 총 4번에 걸친 전생 탐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최면에서 깨어난 후 한동안 멍하니 말이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가벼운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방금 아버지를 떠올려 봤는데 별로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웃으면서 다솜센터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마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신기해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그동안 짜증을 자주 내곤 했는데 이번 최면을 계기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바뀌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 조절도 한결 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생 체험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전생에서 아버지와의 악연을 재경험한 후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라앉고 불안했던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남자친구와도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최면의 효과입니다.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솜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